현재 강의의 주제는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든 과정을 챗GPT를 활용해서 코드 작성 및 결과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데이터 확인 과목에서 데이터 읽어오기입니다. 데이터 읽어오기에서는 노컬 드라이브에서 읽어오기, 구글 드라이브에서 읽어오기, 라이브러리에서 읽어오기, 이 세 가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데이터 읽어오기를 하는데 실제 현업에서는 노컬 드라이브, 개인 PC에서 어떤 데이터를 많이 읽어오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 진행을 위해서 다양한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이 세 가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습니다. import numpy as np, import pandas as pd 실행을 누르고, 저는 이 파이썬을 현재 콜앱 환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로컬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읽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정도 기본적인 코드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챗GPT를 활용해서 코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프롬프트 예시를 작성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내 개인 PC에서 D 드라이브에 있는 무엇을 하우스 프라이스라는 CSV 파일과 엑셀 파일을 읽어오는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어떻게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당 파일을 df명으로 지정해 주세요. 정확하게 결과물에 대한 출력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복사를 해서 우리는 챗GPT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하면 출력을 보면 개인 PC D 드라이브에 있는 하우스 프라이스 파일을 읽어오는 코드를 작성해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해당 코드를 우리는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클릭을 하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import pandas as pd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자, CSV 파일을 불러오는 코드는 다음과 같네요.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df라는 이름을 쓰고 싶다면 필요할 때 선택을 하세요. CSV 파일을 df로 코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깔끔한 화면을 위해서 프린트를 제거 후 df.head를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오류가 발생했을까요? 밑에 읽어보면 에러 넘버 2,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는 챗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다음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대답을 하네요.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오류 메시지를 보면 이런 경로에 해당 파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구글 콜앱에서 실행 중이라면 내 PC의 D 드라이브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해서 파일을 불러와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을 하고, 이번에는 내 개인 PC에 있는 D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챗GPT의 대답을 보면 제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죠. 왜냐? 제가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 볼게요. 내 개인 PC에서 D 드라이브에 있는 houseprice라는 CSV 파일과 엑셀 파일을 콜앱 환경에서 읽어오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해당 파일을 df명으로 지정해 주세요. 콜앱 환경에서라고 하는 해당 지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챗GPT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대답을 보면 콜앱 환경에서는 내 PC D 드라이브에 직접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구글 드라이브를 경유를 해서 불러와야 되는데요. 제가 사실 알고 싶은 거는 직접 파일 업로드 방법입니다. 해당 내용을 자,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네요. from google.colab import files 그리고 파일 업로드 실행 업로드한 CSV 파일 불러오기 다음은 업로드한 엑셀 파일 불러오기 공통 이름 df로 지정하기 CSV 파일을 우리는 df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실행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면 파일 선택된 파일 없음이라고 뜨죠. 이와 같은 어떤 이런 실행 창이 뜨는 이유는 업로디드는 파일.업로드 이와 같은 파일 업로드 실행 코드가 진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파일 선택을 누르고 D 드라이브로 가서 houseprice 이 CSV 파일과 엑셀 파일을 동시에 클릭을 한 다음에 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구 저장이 아닌 내 개인 메모리에 현재 CSV 파일과 엑셀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고요. 우리는 이 CSV 파일을 df라고 하는 파일명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 df 헤더를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고요. id가 있고 여러 열이 있네요. 여러 열이 있고 영행에서 5개 줄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엑셀 파일을 한번 읽어 오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다 복사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이 공통 이름 df로 지정을 변경을 하면 되겠죠. 엑셀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df csv를 우리는 엑셀로 변경을 하고 이 내용을 df.head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결과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로컬 드라이브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업로디드는 파일.업로드 이와 같은 코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파일을 읽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읽어오기입니다. 사실 콜앱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내가 재택근무를 하든 회사에 있든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겠습니다.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houseprice라고 하는 CSV 파일과 엑셀 파일을 읽어오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해당 파일을 df명으로 지정해 주세요. 동일하게 해보면 정리가 되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마운트 하기를 복사를 해서 코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from google.colab import drive.mount 자, 실행을 해보면
자, 노트북에서 구글 드라이브 파일에 액세스 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예,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이라고 클릭을 해주면 자, 다음과 같은 계정 선택이 나오고요. 계정을 선택을 해주면 취소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 구글 드라이브에 마운트가 되면 왼쪽에 제일 밑에 이 파일이라고 하는 항목을 눌러보면 내 구글 드라이브가 지금 이 콜앱 환경에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CSV 파일을 불러오고 엑셀 파일을 불러옵니다. 코드 복사를 하고 동일합니다. df csv는 pd.read csv 그리고 엑셀 파일 불러오기 df 엑셀은 pd.read 엑셀. 중요한 거는 실제 내 이 구글 드라이브 환경에 있는 파일의 경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찾고 나의 환경에 맞추어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하우스 프라이스 CSV 파일을 경로를 지정을 해 볼게요. 해당 파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경로 복사가 있습니다. 해당 경로를 복사를 클릭을 하고 다운표 안에 이 경로 지점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엑셀 파일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실행이 완료되었고 우리는 이제 이 CSV 파일을 DF로 지정을 하고 데이터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동일한 결과가 출력이 되죠. 예, 엑셀 파일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인 라이브러리에서 읽어오기. 저는 먼저 다음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시본 라이브러리와 사이키론 라이브러리 안에 사실 이런 여러 개의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다른 라이브러리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른다는 가정하에 우선 어떤 라이브러리에 어떤 데이터셋이 있고 해당 데이터셋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먼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시본 라이브러리와 사이키론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셋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다른 라이브러리에 데이터셋이 있다면 라이브러리와 데이터셋을 모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행을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고 아래는 시본과 사이키론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주요 데이터셋들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출력된 이 챗GPT 결과와 여러분들에게 출력된 챗GPT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본 내장 데이터셋 코드도 나오고 이런 코드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불러옴. 자, 주로 시각화,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 연습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팁스는 뭐 식사 비용 팁, 요일, 성별, 흡연 여부.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있고 사이키론 내장 데이터셋 다음과 같이 불러오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학습용이다. 분류 회귀 군집 분석에 사용한다.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스테이츠 모델즈 내장 데이터셋 주로 통계학 교육용 데이터셋 중심이다. 텐서플로우 케라스 내장 데이터셋 다음과 같은 코드로 불러오고 딥러닝 특히 이미지 분류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 뭐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있고 판다스 내장 데이터셋 MLTK 내장 데이터셋 자이언화 처리에 꼭 필요한 라이브러리이죠. 해당 내용도 우리가 텍스트 분석을 할 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복사를 해서 제 콜앱 환경에서 텍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고 실행을 눌렀더니 해당 이 알려주는 코드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실행을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고요. 자, 5개 행이 출력이 되고 5개 행이 출력이 되고 10개의 열이 출력이 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2개의 어떤 표시가 있는데 위에 거를 눌러보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고 또 밑에 거를 눌러보면 어떤 기본적인 그래프가 출력이 됩니다. 자, 우리는 다시 원복을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는 데이터 확인 과목에서 데이터 읽어오기 강의였습니다. 데이터 서핑 앤 노트의 노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